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이산했습니다. 2022년 5월 1일 신박사의 다음 주 전략 시간입니다. 네, 주말 잘 보내셨어요? 날씨가 너무 좋네요. 날씨는 좋은데 미국장이 금요일 날 상당히 많이 빠졌죠. 나스닥이 4%, 또 이제 아마존이 뭐 실적이 안 좋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뭐 사실 금요일 날 장중에 우리 장중에 이제 이미 크게 빠졌었는데 그게 이제 그대로 거의 유지되면서 미국 시장을 좀 끌어내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아마존의 어떤 폭락 자체가 금요일 날 국내 시장 비롯해서 이제 아시아 시장에 좀 그 반영이 됐죠. 예.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 날 증시에서 나스닥이라든지 미국 증시의 어떤 급락보다는 조금 더 방어적인 어떤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되는데요. 특히 이제 국내 기업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죠. 예, 반도체, 2차 전지, 또 이제 바이오 쪽으로도 최근에 이제 시세적인 흐름이 좀 반격하는, 반전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 또 이제 실적도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 대비해서 이제 국내장이 조금 더 나은 어떤 흐름이 좀 전개되지 않을까 싶고요. 한국 기업들은 상당히 좋은 어떤 흐름들 내고 있죠. 시총 상위주들. 그래서 어쨌든 다음 주 좀 두려움을 가지면서 이제 시작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어떤 이제 뷰는 그래도 미국보다는 덜 빠지고 방어적인 어떤 흐름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FMC가 열립니다. FMC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50bp 상승 이제 인상으로 이제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면 시장이 조금 이제 안정감을 찾는 이렇게 하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그런 흐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하여튼 시장 한번 정리해 보죠. 지난 금요일 이제 미국장부터 한번 체크해 보죠. 나스닥이 4% 빌렸습니다. 기술적 흐름, 요 차트 흐름을 볼 때, 요 중장기 이평선 481선을 깨고 이탈하는 흐름이죠. 그래서 이 물량들이 연쇄적으로 지금 나오는 물량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약간 좀 투매성 물량들도 섞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가격대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지수 관련된 상품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굉장히 뭐랄까 날카로운 어떤 시세들 이런 흐름들이 좀 전개되는 것 같고 지금 뭐 대외적인 변수에 있어서 이제 좋은 게 없잖아요. 전쟁이든 뭐 금리든 지금 뭐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든 볼 때 어쨌든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하는 안 좋은 것들을 반영하는 그런 흐름이 현재 좀 전개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냥 이제 인플레가 가장 문제인데 유가가 이제 100불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100불 내외에서. 그게 이제 빠지지 않는 흐름으로 사실 조금 부담을 계속 이어나가는 그런 흐름이 되는데 사실 미국이 조금 더 이제 그 셰일 오일의 어떤 채굴을 좀 급진적으로 이제 올리게 된다면 사실 하반기 정도 유가는 좀 안정될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전쟁이 어느 정도 사그라드는 어떤 모멘텀이 나와야 되는데 뭐 주말 상가에도 이런 기사가 나오네요. 영국에서 나온 이제 내용인데 국방부 장관이 푸틴이 승전 기념일에 전면전 선포할 수도 있다. 해서 5월 9일 날이 러시아의 2차 세계대전 승전 기념일인데 여기서 마지막 대공격을 위해서 할 수 있다. 뭐 하는 그런 흐름이 뭐 발언이 좀 나왔네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전쟁 사태가 좋진 않은 흐름으로 좀 전개되고 있고 인플레가 쉽게 이제 뭐 원자재라든지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격이 크게 지금 다운되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 좀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S&P 그리고 다우도 3%대, 2%대 약세를 보였고 기술적 차트 흐름은 다우 지수 이제 그래도 481선을 깨지는 않는 어떤 흐름에 있고 S&P 500도 그 위에 이제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나스닥이 이제 가장 약하고 또 나스닥의 이제 주요 기업들 보시면 아마존이 14% 빠졌고 애플이 이제 3.6% 밀리는 흐름 전개됐고 이제 주봉 차트네요. 일봉 차트로 보시면 애플은 아직은 이제 중장기평을 지지받는 형태. 마이크로소프트 아직은 480일 지지받고 있고 아마존이 이제 정말 오랜만에 주봉으로 보더라도 주간 차트로 보더라도 거의 뭐 10년 만에 중장기평 근방까지 지금 240주선 정도에 지금 닿는 형태. 그래서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좀 반영된 게 아닌가 하는 인식을 가질 수 있고 테슬라 이렇게
굉장히 좀 변동성이 굉장히 크죠. 구글, 엔비디아 모두 이제 조금 하락 조정기를 거치고 있는 차트의 모습들이에요, 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일단락 될 수 있는 구간에 좀 오지 않았을까, 심리적으로 볼 때도. 그래서 해당 기업들의 어떤 성장은 지속되고 있고, 일시적인 어떤 요인들, 아마존의 어떤 실적도 좀 일시적인 요인들이었죠. 리비안의 어떤 손실과 함께 우크라이나 매크로 사태가 좀 영향을 미친 그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언젠간 조정 한번 받아야 되는 어떤 시점에 다다르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얻어맞는, 조금만 뭐 안 좋은 거 나와도 그냥 얻어맞잖아요. 10% 이상 급락하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좀 반영이 돼야 어느 정도 시장은 좀 일단락되는 흐름, 이제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가는 국면, 이런 것들이 좀 컨센서스가 합의가 이제 될 수 있을 걸로 보고요. 유럽 증시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유럽 스톡스도 이제 플러스로 마감을 했고, 독일, 프랑스도 이제 플러스 마감했죠. 그래서 유독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가 좀 안 좋죠. 미국 증시, 특히 이제 빅테크들의 어떤 흐름 자체가 뭐 실적적인 부분에서 아까 이제 기대치 못 미치는 것들이 나오면서 전체 시장을 조금 꺼트리는 그런 형태가 좀 전개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나라 증시는 조금 나은 편이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고, 한국 증시 흐름 한번 점검해 보죠. 지난 금요일 날 1% 상승, 이제 아마존의 실적이 안 좋은 걸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상승하는 흐름들 전개됐죠. 그래서 어쨌든 뭐 시장 자체가 변동은 크지만 이제 미국보다는 다른 나라 증시들이 조금 방어적인 흐름들을 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코스닥도 지난 금요일 날 1.4% 상승으로 이제 마감을 해줬습니다. 특히 이제 고무적인 어떤 흐름이 삼성전자의 이제 4% 강세와 약간 추세 반전 가능성을 높인 어떤 흐름인 것 같은데요. 수급도 이제 쌍끌로 이제 붙으면서 그런 어떤 가능성을 좀 보여줬죠. 지난 금요일날 제가 삼성전자 관련된 리포팅 좀 체크드리면서 중국의 어떤 IT 이제 경기와 조금 밀접하게 움직였다는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리포팅이 굉장히 좀 이제 좋았는데, 어쨌든 개선되는 흐름이 좀 전개되지 않을까 예상이 좀 되고 있고, 선제적인 어떤 수급들이 좀 들어오기 시작하는 흐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 이제 이번 실적이 좀 사실 실망스러운 어떤 실적을 냈죠. 그게 좀 반영이 되면서 이미 그게 어느 정도 여기 떨어지는 어떤 지점, 요 저항받는 지점부터 이제 반영이 됐던 것 같고, 그게 이제 현실화됐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더 급전직하는 흐름은 좀 전개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기관들의 수급이 재차 이제 들어오는 어떤 흐름이 전개되는 것 같고, 또 이제 삼성 SDI도 배터리 사업부 쪽에 대한 어떤 실적이 상당히 또 호전적인 어떤 흐름이 전개되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삼성 SDI도 단기적인 조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뭐 밸류에이션도 많이 낮아졌고, 이런 측면에서 한국의 뭐 반도체,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또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 삼성 바이오도 실적이 굉장히 서프라이즈하게 나왔고, 또 이제 셀트론 그룹주들도 점차 이제 주가 이제 밸류가 너무 낮은 위치에서 내년도에 대한 실적 전망, 그리고 하반기에 대한 실적 전망은 점차 이제 개선되는 흐름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이제 주요도 헬스케어 업종의 이제 시총 상위주들도 사실 실적 동반하는 기업들이잖아요. 그런 기업들도 이제는 조금 전환되는, 전환점을 돌기 시작하는 그런 흐름이 전개되는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볼 때 한국 증시 자체가 이미 미리 이제 조정을 받았죠. 작년도 초반부터 사실 셀트론 그룹도 이제 조정을 이제 받았고, 삼성전자도 작년 초부터 해가지고 보시면 지금까지 조정을 받았잖아요. 이게 뭐 반등, 뭐 너무 허약한 반등이죠. 그만큼 미국 나스닥이 이제 올해부터 좀 조정을 받기 시작한 거와 비교해서 한국 증시는 이미 오랜 기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매물에 대한 뭐 사실 나올 만한 어떤 매물 자체도 미국보다 훨 덜하고,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보시면 뭐 미국이 막 그렇게 급락해도 우리나라가, 미국이 4% 빠졌다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4% 빠지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섹터별로는 자금을 돌리면서 시세가 터지는 것들이 지금 나온다는 게 전체 장에, 우리나라 증시의 전체 장에 어떤 리스크적인 게 크게, 또 공포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급하게 이렇게 전염되거나 이런 식으로 가지 않고, 잠시 지수가 미국장 때문에 빠졌다가 잠잠하다가 이제 막 뭐 튈 것들 막 튀잖아요. 섹터별로.
실적 좋은 거, 뭐 테마성, 그게 시장이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안 좋을 때는 정말 뭐 어떤 뭐랄까요, 새싹 같은 것도 없을 정도로 정말 그 싸잖아요. 증시 자체가, 분위기 자체가 돈이 딱 이제 그냥 잠겨버리죠, 그냥. 근데 지금 보시면 시장에 어떤 활력 있는 곳은 또 활력이 있고 하자. 그런 것들을 보시잖아요, 계속.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 이제 시장이 그렇게 약한 건 아니다, 지금 현재. 상을 치고, 그리고 뭐 농산물, 육류, 뭐 원자재, 화장품 계속 돌리잖아요. 자금이 돌잖아요. 생명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래서 미국장 폭락 때문에 뭐 내일 두려움과 또 밤잠 못 이루는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조금은 이제 그런 부분이 크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시장 대비 아웃퍼폼하는 대표적인 올해 이제 섹터가 우주 항공 쪽이에요. 이번 주말 상간에도 이제 대통령 인수위 쪽에서 이제 한국 항공우주 비롯해서 이제 이런 방산 우주 관련된 업체들을 방문하면서 이제 정책적인 드라이브를 이제 강하게 펼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한국 항공우주 보십시오. 올해 들어서 시장의 어떤 흐름보다는 훨씬 강한 어떤 기조의 흐름들이 전개되고 있죠. 외국인의 수급도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어쨌든 이런 어떤 우주항공 관련된 이벤트가 또 올해 많다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기업도 시장 대비 강하잖아요. 그렇죠? 실적도 좋게 나오면서 이제 우주 쪽, 세테레가이라든지 이런 것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것들도 점진적으로 올해 이제 시장 대비 강하죠.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유지되는 거예요, 시세가. 세테레가이도 보시면 올해 들어서 올랐잖아요. 그렇죠? 수급이 유지되고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볼 때 지금 시장 대비 강한 업종이 뭔가?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를 보니까 이런 일정도 있고 이런 모멘텀도 있고 그 중에 대장 뭐 주도하는 기업들의 어떤 실적도 굉장히 서프라이즈가 나오네. 그러면 이제 사실 포트 전략을 거기에 이제 많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지금 시장이 안 좋은 게 아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탄력적으로 좀 능동적으로 전략들을 가져간다면 지금 시장에서 그래도 나쁘진 않은 성과들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니면 이제 내 특성이, 내 투자 습성이, 성향이 물량을 좀 모아나가면서 굉장히 롱텀으로 조금 이제 투자하는 성향이다. 난 이런 거 막 단기적으로 두세 달 상간에 막 사고 팔거나 막 이런 것들 이벤트적인 어떤 요소로 이제 투자하는 거 나는 어렵다. 나는 막 묻어놓고 그냥 신경 안 쓰고 싶다 하는 성향이신 분들도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투자하는 분들 중에서. 그러니까 자신의 성향에 맞는 어떤 방식을 쓰는 게 최선이에요. 우리가 어떤 인생을 이게 성공적인 어떤 삶입니다. 이제 강요할 수 없듯이 어쨌든 자신에게 맞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바이오 업종이 물량을 모아나가면서 롱텀으로 보면서 이제 그런 어떤 쪽이 되겠죠. 그래서 당장 시세가 나긴 좀 어렵다고 보여지겠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차후에 이제 큰 시세를 기다려 볼 수 있는 그런 섹터군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투자의 어떤 성향에 맞춰 가지고 전략들을 구성하는 게 최선인 것 같고 지금 주식 시장 자체의 어떤 전체 지수 흐름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흐름일 수밖에 없습니다. 뭐 드라마틱하게 막 좋아진다든지 드라마틱하게 해서 막 내리꽂힌다든지 뭐 이런 부분보다는 왔다 갔다 하는 흐름 정도로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예를 들면 이제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는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 뭐 소재 이제 부품 장비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지수랑 상관없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ISC라든지 이런 것들 작년에 이제 많이 말씀드린 기업들이고 심택이라든지 지수랑 상관없이 이제 움직이는 흐름들 개별로 이제 또 섹터 딴에서도 이제 강한 어떤 업종 내에서 강한 기업들이 있죠. 비메모리, 시스템, 뭐 파운드리 있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이제 뚜렷하게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어떤 종목들, 방향들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런 쪽으로 이제 보다 더 능동적으로 좀 액션들을 취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PSK 같은 기업들도 보시면 시장 대비 이제 강한 기조의 흐름들 그리고 지수의 흐름과는 무관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흐름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이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ABL 바이오 같은 거 한번 보십시오. 예.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개별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지금 바이오 섹터의 어떤 흐름보다는 그래도 이제 뭔가 좀 개별로 움직이는 어떤 흐름이죠. 이제 섹터 흐름으로 이제 움직인다면 사실 여기 요 정도 밑에 있어야 되죠. 예. 근데 뭔가 수급이 붙는 거고 기대 가치가 있고 또 이제 성과들도 냈죠. 예. 기술 이전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종합해 본다면 업종 내에서도 성장 업종 내에서도 뭔가 좀 특별한 기업들, 예, 우리가 잠재력을 높게 가져볼 만한 어떤 기업들이 숨어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유심히 잘 파악하시면 좋지 않을까. 나노 신소재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충전 시 또 이제 필요한 그런 소재로서 또 좋은 어떤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섹터 내에서도 더 좋은 이제 시세를 내고 있죠.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현대 오토에버 같은 기업은 제가 많이 좀 강조 드리기도 했는데 현대차 그룹 내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담당한다. 거기가 이제 앞으로 높은 밸류를 인정받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군이 될 것이다는 얘기를 많이 강조드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이제 시세의 흐름이 좀 우상향의 기조 그리고 현대차 그룹 내에서 가장 저평가돼 있고 실적 대비해서 그래서 그런 포텐을 갖고 있는 기업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실적 굉장히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또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들도 붙기 때문에 최근에 시세가 양봉이 많어요. 예. 수급이 계속 붙고 있는 그런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 그래서 업종 내에서 그리고 이제 그룹 내에서 그룹사 내에서도 조금 더 이제 우리가 비중을 더 높일 만한 이유가 있는 그런 기업들은 좀 더 깊이 스터디를 해보는 게 굉장히 좀 필요하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리포팅 한번 좀 볼게요.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온 이제 아마존에 대한 실적 관련된 리포팅인데 태풍업에 장사 없다. 태풍이 우리가 이제 막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자연재해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매크로 단으로 뭐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이제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이제 전쟁, 이제 글로벌 물류 공급난 교란, 인건비 물류비 상승, 뭐 이런 비용 증가 이런 요인들이 작용을 한 거죠. 그래서 리비안 관련된 평가 손실 같은 경우도 이제 크게 작용하면서 컨센서스를 하회했는데 리비안 제외해도 시장 기대치를 좀 하회한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결과라고 좀 시장에서 평가했고 매출액은 증가했습니다. 7% 증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성장은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이제 그 미국의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할 때 이제 가이던스 그 다음 분기에 대한 전망을 할 때 어떠냐가 이제 중요하죠 좀. 근데 2분기에 대해서 보수적인 가이던스를 좀 제시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대외 환경 자체가 좋지 않게 흘러간다는 부분을 아마존도 어느 정도 반영하면서 그런 어떤 뷰를 이제 가이던스를 제시한 것 같고요. 일단 매크로적인 불확실성이 좀 조정의 어떤 요인이 조금 이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전쟁 사태가 일단은 미치고 있고 전쟁을 예측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언제 끝날지 어떻게 될지.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이 결국은 시장에서는 조금 수급을 빠져나가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전쟁이 어떻게 돼야 돼요. 그게 돼야 이제 기업들도 뭔가 경영적인 부분, 실적적인 부분이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이제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긍정적인 포인트는 그 아마존 웹 서비스,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매출 자체는 성장은 여전히 견조하다는 거. 매크로 불확실성이 완화될 시점에 긍정적인 접근을 추천한다. 해서 결국 이제 시장에 이런 어떤 불확실성이 조금 해소되는 가능성이 높아졌을 때 긍정적인 접근을 해보자. 그때까지는 좀 지지부진할 것이다. 이런 예상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금융투자에서 나온 그 하반기 주식시장 전망과 전략에 대한 리포팅인데 이 상반기와는 좀 다르게 인플레이션 압력이 둔화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일단은 그 유가가 전년비 변화율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점차적으로 좀 낮아질 것이다. 전년비 기준으로.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전망을 하고 있고 일단 유가가 하반기에 좀 낮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에서 물가 상승 우려도 차츰 완화될 것으로 예상을 한다는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이제 미국 GDP가 이제 역으로 나왔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포인트는 미국의 소비 부분인데요. 이제 하반기에도 사실 좀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은 미국의 소비 경기 어떤 견조한 확장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이에요. 결국 미국이 소비가 살아야 전 세계 경기가 같이 살죠, 사실. 또 특히나 이제 아시아권에서 또 이제 미국으로 많이 공급을 하는 또 수출을 하는 그런 소비재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시아권 특히나 이제 한국 증시에 있어서도 미국의 소비가 견조한 확장을 해나가고서 좋아지는 게 일단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기업들의 이제 실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골프존 한번 체크해 볼게요. 골프존이 사실 이번 이제 분기 실적도 굉장히 좀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야, 이게 성장이 지금 이제 해외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내수에만 그냥 머무르고 있었다면 사실 투자 매력이 그렇게 높진 않은데 해외 쪽에 대한 어떤 매출 확장을 지금 뭐 이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포텐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코로나 수혜주라는 어떤 인식이 좀 있었기 때문에 뭐 이거 리오프닝 되면 이제 피해주 아니냐 이런 인식이 있는데 그렇진 않을 것 같고요. 해외 확장을 하고 또 이제 골프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어떤 진행형에 있는 상황에서 뭐 독보적인 어떤 점유율과 지위를 갖고 있는 골프존 같은 경우는 상당한 어떤 성장의 흐름을 이어나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해외 쪽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들 계속 점검해 나간다면 골프존 한번 우리가 계속 관찰할, 체크할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 항공우주 방문한 이제 안철수 해서 이제 뉴스페이스 시대 우주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겠다 해서 이렇게 또 우주 항공청에 대한 설립 추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해서 지금 미래 성장 동력들을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제시를 하나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보면서 결국 가장 큰 손 그리고 가장 강력한 어떤 모멘텀을 제공하는 것은 결국 정부입니다. 정부 그리고 이제 뭐 대기업 이렇게 그래서 정부와 대기업이 밀고 있는 어떤 먹거리 사업들 산업들은 사실 우리가 투자의 주요한 어떤 섹터군으로 이제 바라봐야겠죠. 그래서 그쪽에 저는 항상 포트의 어떤 중심들을 다 두고 있어요, 사실.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헬스, 우주, 뭐 이런 쪽으로 다 이제 뭐 전기차, 2차 전지, 친환경 이런 쪽으로만 이제 포트를 형성하지 다른 쪽으로는 포트를 만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는 이제 뭐 단기적으로는 뭐 인플라 관련주들 거래할 수 있지만 사실 큰 수익을 내기 위한 어떤 포트 전략이 있어서는 당연히 이제 정부 대기업이 중점 사업으로 두고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의 이제 보통 포커스를 두죠. 그래서 그게 맞다고 생각되고 우주항공은 명확합니다. 성장도 명확하고 또 한국이 또 키워야 되는 어떤 육성해야 되는 어떤 분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관련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이제 커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슈는 내일부터죠. 야외 마스크를 벗게 됩니다. 와, 진짜 566일 만에 의무 착용이 해제되고 그래도 이제 뭐 밀집된 어떤 행사들 있잖아요. 50인 이상 보이는 집회나 관람수 50명 이상이 넘는 공연, 스포츠 경기 등은 밀집도가 높기 때문에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 내일부터 출근하실 때 마스크 벗게 되겠네요. 이런 시대가 이제 되고 있고 또 주식시장에서도 이제 이런 반영들이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이 일제히 이제 시세가 튀긴 했지만 선별적으로 움직일 거라 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장의 어떤 우리 일상생활에 큰 변화가 좀 일어나겠죠. 그런 부분들이 내일부터 이제 본격화되는 흐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전략에 대한 내용들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요. 뭐 크게 이제 많이 다룰 만한 내용이 좀 없는 것 같네요. 이번 주말. 그러니까 이게 미국장이 이제 계속 최근에 뭐 급락 형태를 좀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두려움을 안는 어떤 그런 흐름이 이제 주초에 좀 전개되고 있는데 사실 제가 느끼는 어떤 바로는 이제 투자의 어떤 심리죠. 시장의 어떤 심리 같은 것들이 엄청나게 위축되거나 그런 흐름들은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저런 약간 발작 같은 어떤 하락. 지금 계속 보시면 어떤 특정 기업이, 빅테크 주요 어떤 특정 기업이 실적적인 어떤 쇼크를 하나씩 내면서 이제 급락 형태가 지금 막 연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런 것들이 조금 이제 전체적인 어떤 흐름까지는 좀 연결되지 않고 개별 기업들의 어떤 흐름에서 좀 국한돼서 좀 움직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스닥 4% 빠진다고 한국 증시가 4, 5% 빠지지 않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주는 이제 뭔가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는 FMC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기점을 필두로 해서 조금 개선되는 흐름이,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 이번에 어떤 주가적인 측면이 조금 반전되는 모습이 조금 고무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를 그렇게 좀 너무 공포스럽게 맞이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저는 그렇게 내일을 맞이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네, 하여튼 일요일 날 저녁 두근두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일 수도 있는데요. 아니면 이제 또 출근 앞두신 분들은 또 일요일병에 있으실 수도 있는데, 또 월요일 날은 또 희망차게, 힘차게 또 시작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푹 주무시고, 내일을 또 맞으시기 바랍니다. 네, 신박사도 이번 주는 또 강연회 때문에 저도 좀 긴장하고 또 에너지 소진을 좀 했던 것 같은데, 오늘 푹 자고, 내일부터 또 화끈하게 또 확실한 분석들을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요일 저녁 마무리 잘하시고 신박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